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네, 저번 시간에는 미분에 대해서 미분법을 배웠고요. 특히 다항함수의 미분법은 굉장히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주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죠. 좌우 미분 개수가 같은지 체크를 했었고, 그게 같다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를 했었고, 그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이제 확대가 돼서 어떤 구간 내에서 미분 가능성이 퍼졌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몇 개 풀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먼저 문제를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했을 때 그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제 6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다. 이 식을 스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f'3 빼기 f'0을 구하시오. 일단 f'x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타식에서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xy 0을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x에 0, y에 0 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0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f0의 값을 알 수 있겠다. f0의 값은 얼마죠? 네, 이항해주면 f0은 0이 됩니다. 그러면 f 프라임의 값을 사실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죠.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h가 0을 할 때 h분의 fx 플러스 h에 빼기 fx. 그런데요, 저 스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이 fx 플러스 h는 어떤 거랑 닮아있어요? x 플러스 y랑 닮아있죠. 그리고 fx 더하기 fy로 이 a가 분리가 되죠. 아, 그러면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x 플러스 h는 이제 y를 h라고 생각하면 fx 더하기 fh에 xh에 x 더하기 y를 더해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보입니까? fx가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죠. 그럼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겠다. 자, 다시 적어보면 h가 0을 할 때 h분의 fh에 더하기 또 어떤 개념 x 플러스 y가 아니라 x 플러스 h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h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약분 될 수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h가 또 약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게도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h에 더하기 h 약분되고 x에 x 플러스 h.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보이는 게 있어요. 얘는 h가 0으로 감에 따라서 x제곱으로 가겠죠. 얘는 어디로 갈까? 여러분 앞에 앞서서 f0이 0이라는 것을 구해놨잖아요. 그럼 여기에 f0을 빼준다고 해도 식이 변화가 없겠죠. 이건 어차피 0이니까. 그러면 보이니까 이게 뭘로 가는 거로 보여요? f'0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식은 f'0 더하기 x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이걸 다시 적어보면 f'x를 구할 수 있었는데 x 제곱 더하기 f'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f'3 빼기 f'0이었으니까 x에 3을 대입하면 f'3은 9 더하기 f'0이 되고 구하고자 하는 값이 보이죠? 네, f'3 빼기 f'0은 9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주 고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꾸준히 나오고 있는 형태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유제 7번입니다. 39쪽이에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킨다. 그때 f-1의 값은 구하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통 어떤 함수 값을 묻죠. 이거는 fx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거의 90% 이상. 그렇다면
다음 조건을 통해서 3차 함수 fx를 구해보죠. fx는 일단 f0이 0인 것을 알 수 있고 또 f 프라임의 값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fx를 구하기를 x를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f0은 0이니까. 그리고 적당히 x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b의 꼴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f 0이 0이라는 조건은 이렇게 써먹었다.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와 f 프라임 4가 2라는 거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이것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은 f 프라임 x가 2가 되는 방정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와 4가 되는 거죠. 즉 f 프라임 x 마이너스 2는 인수분해 대기를 적당한 개수를 주고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될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f 프라임 x를 알 수 있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네,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a를 앞에 썼으니까 얘를 뭐 k로 하죠. 적당히.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fx를 구할 수 있고 x 세제곱에 ax 제곱에 플러스 bx죠.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냐면 f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죠. 미분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항함수 미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3x 제곱에 2ax 플러스 b죠. 와, 그러면 이것을 비교를 할 수 있겠구나. 비교했을 때 같은 식이니까 당연히 k는 3이 돼야겠죠. 그럼 여기 3이 되면 f 프라임 x를 사실 구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fx를 구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a와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개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에 플러스 이고요.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24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20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역시 비교를 해보자면 2a 값 1차항 비교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b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0이겠네요. 그렇다면 fx를 구했죠. fx는 x에 x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3의 값은 f-1의 값이네요. f-1의 값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2. 안에 거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2고요. 마이너스 20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곱해주면 20이 되겠죠. 어때요? 네, 이렇게 미분법을 다항함수 미분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유제 8번 39쪽입니다. 자,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 곱하기 f'1을 구하라. 네, 여기서 f1은 여기 또 있네요. 여러분, 이런 형태의 극한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인식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보통 미분 가능한 함수가 다항함수니까 미분 개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답지에서는 이제 인식을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른데 얘를 gx로 했거든요. 분모는 0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gx를 x의 fx 빼기 3x 제곱이라 한다면 g의 1은 얼마가 되겠어요? gx도 다항함수고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g의 1은 2가 되겠죠. 이 분자가 0으로 가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저 식을 다시 적어보면 fx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gx 빼기 2니까 g의 1이 되는 거죠. 이게 f1이었는데 얘는 사실 뭐예요? g'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g'1은 이 g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g'x는 fx의 앞에 거 미분 곱의 미분입니다. x f'x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그러면 g의 프라임 1은 x에 1을 대입해주면 f1 더하기 f 프라임 1에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f1 더하기 f 프라임 1의 마이너스 6이 g 프라임 1이고요. 그 값이 뭐였어요? f1이었다는 거죠. 그럼 얘가 f1이라는 조건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좌우변에 f1을 지어주면 f 프라임 1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f1은 당연히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네, 분자 분모에 분자가 0으로 가고 분모도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0분의 0꼴이 돼야 되고 f1 빼기 5도 0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f1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5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gx를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뭐 hx로 해서 이 전체를 잡아도 상관없어요. x에 fx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를 hx로 잡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 빼기 1분의 hx고 h의 1은 얼마겠어요? 분모가 0으로 가야 되니까 분자도 0으로 가고 h1은 0이 되겠죠. 그러면 h1 이런 걸로 쓸 수 있고 얘는 h 프라임 1이란 말이죠. 근데 얘가 f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뭐 h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h 프라임 x는 똑같은 상황이죠. 아까는 네,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6x고요. 당연히 h 프라임의 1의 값은 f1 f 프라임 1 빼기 6이니까 사실 앞의 상황이랑 똑같은 거 보이나요? 여기서 f 프라임 1은 6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이게 f의 1이니까 f1이니까 그리고 h1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역시 f1 빼기 3 빼기 2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h1의 f1의 값은 5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수를 어떻게 인식하냐는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인식을 하되 정확하게 미분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43쪽에 레벨 2 5번 문제입니다. 앞에 문제는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가 0이 아닌 상수일 때 fx를 이렇게 줬습니다. 세 개의 범위에 따라서 각각 함수가 달라지는데 x 알파에서 조금 특이해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실수 a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k 값은 미분 가능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려고 만들어주는 건 좋잖아요. 좌우 미분 개수를 비교하고 연속성도 사용해주고.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비정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으려면 뭐 하나만 만족하지 않아도 돼요. 좌우 미분 개수가 같지 않다던가 연속하지 않다던가. 미분 가능이라는 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좌우 미분 개수가 같다. 그리고 당연히 연속이다. 그러니까 x는 적당히 a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위배가 돼도 미분 가능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충분이라는 것은 사실 동등한 같은 얘기니까. 자, 그러면 좌우 미분 계수가 불가라는 것은 불가라는 것은 좌우 미분 계수가 같지 않거나 또는 연속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미분이 불가겠죠. 자, 그래서 살펴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건데 일단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함수가 나와있는데 2차 함수고요. kx의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와 0을 근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블록하거나 또는 위로 블록한 뭐 두 가지 꼴이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이거는 여러분 일단 상황에 맞춰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0에서 3까지는 어떤 형태냐면 절대값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절대값 함수를 많이 배웠죠. 절대값 함수는 1, 이제 꼭지점이 보이죠. 1,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은 기울기가 1이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은 기울기가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3을 지날 때는 3,1을 지나겠네요. 대입을 해주면 알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아직 확실하다니까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0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은 여기 뽕 뚫렸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보이는 게 뭐예요? 미분 불가죠. 여기 x는 1에서 좌우 미분계수가 다르잖아요. 좌우 미분계수 1, 마이너스 1, 우우 미분계수 1이죠. 여기도 3에서 미분 불가죠. 왜? 연속이 아니잖아. 네, 연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 군데만 더 미분 불가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부드럽게 이어지는 형태를 좀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 미분 불가능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여기가 될 거란 말이죠. 마이너스 2나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에서 미분 불가가 되거나 x는 0에서 미분 불가가 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미분 불가면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 x가 마이너스에서 미분 불가면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 돼야 되는 소리고 이거는 x는 마이너스에서 미분 가능이 돼야 되는 소리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 알파, 그러니까 알파가 두 개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에서 미분 불가. 자, 이 식의 그래프는 y는 k에 x에 x 플러스 2였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x는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사용합시다.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면 kx의 제곱에 플러스 2kx가 되겠고요. y 프라임을 한번 비교해보면 2kx에 플러스 2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x는 0에서 우미분계수를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이렇게 올 때 우미분계수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좌미분계수랑 같아야 돼요. 이 말은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 할 때 h분의 f h 빼기 f 0의 값이 뭐랑 같아야 된다? 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런데 여기 적용되는 이 fx는 뭐예요? 네, kx제곱 플러스 2kx란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미분 계수를 구한 거니까 f 프라임 얼마요? 이 얘를 이 함수를 적당히 미분한 거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f 프라임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사실 굳이 따지자면 아직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는 거니까 f 프라임 0인데 얘를 미분한 거에 0을 넣은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을 넣어주면 얼마예요? 네, 2k가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한 게 이거니까. 그래서 2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자, 그리고 x가 0에서 미분 불가라는 것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에서 미분 불가가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y 프라임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y 프라임에 이걸 굳이 넣자면 얘를 이 부분만 해당하는 것을 뭐 hx를 할까요? hx를 하면 h 프라임 x가 되는 거고 그러면 h 프라임 0은 얼마예요? h 프라임 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좌우 미분계수와 우우 미분계수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미분 불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크가 완료됐다. x는 0에서 미분 불가니까 마이너스 a에서 미분 가능해야 될 거고 그럼 y 프라임은 우리가 여기 hx 그대로 쓰겠습니다. h 프라임의 마이너스 2의 값은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2k니까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이 값과 뭐가 같아야 되는가는 당연히 네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가 같아야겠고요. 이걸로 적어주죠. x는 마이너스 2에서의 여기 있죠. 자미분계수는 0인 것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미분계수는 결과적으로 사실 미분의 정의를 써서 사용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서 오미분계수가 적용이 되는 곳은 이 이참수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참수의 오미분계수는 당연히 미분계수랑 같을 거잖아요. 이참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엄밀하게 따지자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k 값이 0이 돼야 되고 k가 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k가 0일 때도 미분 불가능합니다. k가 0이 아닌 상수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답은 3번이죠. 43쪽에 7번 보겠습니다.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할 때 f3의 값은 아까도 말했듯이 f3 문다? 그러면 네, 다함수 fx를 다 구하라는 소리고요. 이제 가나 조건을 한번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fx다. 그럼 fx는 기함수 조건이다. 기함수는 네, 원점 대칭이다. 기함수 원수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만족한다. 자,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스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fx가 보통 차수를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몇 차식인가? 몇 차식인가 궁금하죠. 그 몇 차식인가 궁금한 게 이 나아 조건에 스타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 fx를 차수부터 추측을 하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x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ax n제곱을 합시다. 그럼 f'x는 an의 x의 n-1제곱 이렇게 하겠죠. 미분법에 의해서. 그러면 스타식을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f'x를 이제 제곱해 주는 거니까 an x의 n-1제곱 플러스 뭐시기를 제곱할 거고 그 다음에 3x의 fx니까 ax의 n제곱 플러스 뭐시기 곱해질 거고 x제곱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좌우에 뭘 비교할 수 있냐면 최고창을 비교합니다. 자, 좌변의 최고창은 명백하게 anx의 n-1제곱의 전체 제곱인 형태, 즉 a제곱, n제곱, x의 2n-2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변의 최고창을 한번 비교해보죠. 우변의 최고창은 사실 뭐가 최고창인지 몰라요. n이 무슨 자연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3의 ax의 n 플러스 1제곱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 또는 x제곱이 최고차일 수도 있죠. 그리고 차수 같을 수도 있습니다. n이 1이라면 어때요? 이런 경우 n이 1이라면 3a 플러스 1의 x제곱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최고차가 되는 거죠. 최고차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n이 1이라면 좌우변이 최고차가 같은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네, x의 0제곱은 사실 상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n이 1일 수는 없다. 여기서 체크 안 하죠. n은 1이 아니다. 그러면 n이 1보다 큰 자연수가 되겠고 이제 최고차는 뭐가 되겠어요? 좌우변은 얘네들이 각각 최고차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일단 뭐 같아야 되냐면 차수 같아야겠죠. 2n-2가 n 플러스 1이 돼야 되고 n은 3이 되네요. 아, 3참수였구나. 그리고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제곱창에. 그러면 n은 3 넣어서 계산해주면 9a 제곱이 3a가 되겠죠. 여기서 3a a는 여기서 0이 될 수 없죠.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라 잡았으니까. 그래서 3a는 약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 된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거의 다 구했다. fx는 3분의 1의 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애고 어떤 조건이 있냐면 기함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배워봤죠. 우함수는 짝수, 차수만 있고요. 기함수는 홀수, 차수만 있습니다. 여기서 짝수, 차수는 0차도 포함되고 0차는 상수였죠. 자, 그러면 fx는 3분의 1x의 세제곱에 더하기 적당히 뭐 k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굉장히 좋다.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게 이런 이 떨거식의 이 정확한 대소, 최고차만 비교했으니까 정확한 대소는 비교 안 해봤잖아요. 그것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f'x도 다 구해졌네요. f'x는 x제곱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식을 다시 적어보면요. f'x의 제곱, x제곱 플러스 k의 제곱은 3x의 자 3분의 1의 x세제곱에 플러스 kx에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이다. 자, 비교할 수 있겠죠. 여기서 k를 구할 수 있는데요. 1차식을 비교한 게 좋겠어요. 상수 비교는 k제곱이 1이 되면 보이는 건데 그럼 k가 어차피 또 두 개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그래서 1차식을 비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1차식도 안 나오죠. 그러면 2차식을 비교하자. 그러면 2차식은 좌변은 2k의 x제곱 나올 거고요. 우변은 이렇게 곱해서 2차식 하나 나오겠죠. 3k x제곱에 플러스 x제곱. 자, 그래서 3k 플러스 1이 2k가 된 상황이구나. 아,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이구나. k도 구했네요. 자, 그러면 fx가 구해졌습니다. f3의 값이니까 f3은 대입해주면 9 빼기 3이 되겠네요. 6입니다. 간단하죠? 네, 이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 특히 차수가 밝혀지지 않는 이런 형태에서 차수를 추측하는 것은 최고차항, 좌우변의 최고차항으로 추측을 하더라. 그것을 이제 잘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키포인트가 많죠. 네, 당함수면 또 우함수, 기함수의 꼴이 굉장히 명확하다. 3차 함수의 경우는 이런 형태로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2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했을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일단 가나 조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 조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이 2인 fx가 당 3차 함수이기 때문에 fx는 x 세제곱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의 꼴이구나.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a, b만 추측하면 되니까. 나 조건을 한번 보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2분의 fx가 0보다 크게 나왔다.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다음 식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면 왜 안 되냐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가 조건은 뽑아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뽑았습니다. 나 조건을 이제 뽑아야겠죠. 자, 이건 극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x는 뭐 0으로 분모가 뭐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로 보내고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뽑아내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런 부등식을 잘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x 플러스 2는 0보다 작은 거죠. 이 말은 분모가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fx는 이 조건 내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네 음수분의 음수가 돼서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상황이면 x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fx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지울게요. 중복되는 얘기니까.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뭘 이끌어낼 수 있을까? 자, 3차 함수는 어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이 말은 x는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다. 이 말은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자극한 과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우칸의 fx 값이 같다. 아, 그런데 마이너스 2의 자극한으로 갈 때는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 우칸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러면 여러분 이 값이 또 뭐랑 같아야 돼요? f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극한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를 뭐 알파 극한값이 자극한 우칸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 하면 알파는 0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는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F2는 알파 베타와 같아야 돼. 어떤 상황이에요? 얘네 두 개가 알파 베타가 같아야 되는 상황으로부터 알파 베타는 다 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F2가 0이 된다는 거죠. 아, 여러분 이거 F2가 아니죠. X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얘가 F 마이너스 2죠. 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F 마이너스 2입니다. 아, 그럼 F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 이런 사실을 결국 나와 조건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fx는 최고 차항의수 1인 3참수고 x 플러스 2도 인수를 가지는 그런 함수다. 최고 차항의수 1이니까 x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고요. 플러스 px고 상수는 맞춰줄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얘가 만들어져야 되고 상수가 2잖아요. 그럼 2랑 곱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플러스 1이 있어야지 fx를 맞출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p만 구하면 되는 상황인데 주어진 조건을 좀 이용해보면 나 조건을 아직 충분히 이용하지 않았어요. x 플러스 2분의 fx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이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상황에서 얘는 또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만족하죠. 그럼 이 참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니까 이런 형태가 되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d는 p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 된다. p의 값은 마이너스 2에서 2, 4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p의 범위는 나왔지만 구하고자 하는 거는 네, f'2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f'2를 한번 구해보죠. 자, f'x는 곱의 미분법에서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이고요.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2x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죠. f' 얼마고? f'2죠. f'2의 최대값은 2 넣어줍니다. 2p 플러스 5에 더하기 4에 4 플러스 p다. 그러면 네, 4p 더하기 2p니까 6p죠. 더하기 16 더하기 그러니까 21입니다. 그래서 이제 p의 범위가 나와있으니까 이제 최대값은 얼마 되겠어요? 최대값은 2를 넣었을 때 최대가 되겠다. 12 플러스 21이 최대고요. 최소값은 얼마 되겠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다. 마이너스 12 더하기 21이 되겠다. m 더하기 스몰 m을 더하는 거니까 더하면은 42가 되겠구나.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이 문제랑 크게 관련이 없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식의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이 식은 사실 f-가 0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죠. x 플러스 2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그러면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부등식에서 좌우극한을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보내도 극한이 성립하던 성질 기억납니까? 그럼 마이너스 2에 플러스로 보내보는 거예요. 플러스로 보내도 되고 마이너스로 보내도 됩니다. 어쨌든 f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고요. 얘는 F'E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F'E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런 조건도 사실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인식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레벨 3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 단원에 들어와서 또 좋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꼭 다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